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면서 그런 생각 한 번쯤 안 해본 분 없으실 겁니다. 아, 진짜 지친다. 딱 한 달만, 아니 딱 일주일만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다.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나 은퇴라는 걸 해볼까? 50대에 접어드니 어깨는 늘 무겁고 눈은 침침해지는데 책임져야 할 일들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죠. 마음은 벌써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는데 현실은 여전히 지옥철과 사무실 혹은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제가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발명품이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은퇴라는 단어조차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은퇴를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였죠. 65세부터 연금 받으며 여유롭게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다니는 삶. 이건 인류 역사 20만 년 중 고작 100년도 안 된 기적이자 동시에 우리를 가두는 함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몰랐던 은퇴의 잔혹하고도 흥미로운 역사를 파헤쳐 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막연하게 꿈꿔왔던 노후의 그림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은퇴라는 제도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그 추악한 민낯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사회주의 세력이 커지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달래기 위해 비스마르크는 1889년 세계 최초로 노령연금이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일종의 당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은퇴 나이를 65세로 정했는데 그때 독일인의 평균 수명은 고작 45세였습니다. 45살에 죽는 사람들에게 65살부터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건 국가가 돈을 주겠다는 선의가 아니라 사실상 죽기 직전까지 일만 하다가 운 좋게 살아남은 아주 소수에게만 푼돈을 주겠다는 지독한 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삼는 65세라는 숫자가 사실은 사람이 죽기를 바라고 만든 숫자였다는 사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으로 가볼까요? 마을 공동체에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었지만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은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귀족들이나 부유한 상인들은 인생 후반부를 수도원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전 재산을 수도원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죽을 때까지 숙식을 제공받는 방식이었죠. 일종의 실버타운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낯을 놓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우리가 은퇴 후의 무료함을 걱정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은퇴하지 못하는 고단함을 평생 숙명으로 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이 지겨우신가요? 중세 시대의 농민이 여러분을 본다면 죽을 때까지 일이 보장되어 있다니 정말 축복받은 삶이다라며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뼈아픈 반어법이죠. 이제 우리 조상님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나이든 어른에 대한 예우는 급진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들의 세계는 냉혹했습니다. 조선의 공무원들에게는 치사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난다는 뜻입니다. 대개 70세가 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미덕이었죠.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대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며 붙잡으면 은퇴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청백리의 상징 황해 정승입니다. 그는 세종대왕에게 무려 18번이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하, 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먹었습니다. 이제 제발 집에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세종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팡이 짚고서라도 나와라.
아니면 앉아서 보고만 받아라. 결국 황희는 87세까지 현직을 지켰고 은퇴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90세 넘어서까지 야근을 한 셈이죠. 조선시대의 은퇴가 얼마나 명예로운 일이었는지는 기로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정의품 이상의 고위직 중 70세가 넘은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일종의 VIP 경로당이었죠. 이곳에 들어가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었고 임금조차 나이가 들면 기로소에 입소해 어르신 대접을 받았습니다. 조선의 엘리트들에게 은퇴는 사회적 단절이 아니라 인생의 완성을 의미하는 가장 화려한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은퇴 후에 안락한 삶은 결국 준비된 자들만의 특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관리들은 기로소에서 대접받았지만 이름 없는 백성들은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하고 밭을 일궈야 했습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를 훌쩍 넘었습니다. 비스마르크가 연금 제도를 만들었을 때보다 무려 40년 가까이 수명이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은퇴 나이는 여전히 60세 언저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에도 30년 아니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후 첫 1년 이내에 우울증을 겪는 비율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갈 곳이 없다는 상실감, 사회에서 밀려났다는 소외감이 육체적 노동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은퇴를 통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회적 역할이라는 닻을 잃어버리고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 속 지혜로운 선비들은 은퇴 후를 제2의 공부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벼슬에서는 물러나되 세상을 보는 눈은 더 깊게 가졌던 것이죠. 조선의 선비들이 70세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도식이 아니라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만의 새로운 역할로 빛나는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은퇴의 기묘한 기원으로 돌아가 볼까요? 비스마르크가 왜 65세를 정했는지 그 잔인한 계산기 속으로 말이죠.